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준 회계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회계원리 수업을 진행하게 될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원래 제 수업은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슬라이드에 엑셀을 띄워놓고 진행을 할게요. 이게 이제 효과도 좋고, 그 다음에 러닝 타임도 좀 짧아요. 그래서 장점이 큰 것 같아가지고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수업은 이번 주 2번 그리고 다음 주 2번 해서 4회에 걸쳐서 회계원리가 종강이 될 거고, 이 회계원리는 여러분들 계리사 시험 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기초가 되는 입문 과정입니다. 그래서 회계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과정 없이 그 계리사 시험을 대비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초 닦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두시면 좋겠어요. 일단 그 계리사 공부하시는 거 맞죠? 그 계리사랑 저도 지금 회계사이지만 현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회계법인에서 이사로 있으니까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업무에 가까이 있겠죠. 근데 계리사에게 회계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 모든 데이터가 재무제표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그 회계를 알고 계셔야지만 계리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해두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 수업을 듣지 않고 그 회계사 학원에 있는 회계학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약간 그렇게 하는 거는 포인트를 조금 잘못 잡은 거예요. 사실 저희는 계리 전문가지 회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한 투입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범위에 대한 정도는 제가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범위랑 그다음에 난이도의 정도는 제 말을 믿고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은 혹시 잘 보이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우리 이거 여기서 뭘 공부할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자, 이 재무제표라는 건 기업의 재산과 관련된 보고서예요. 별거 없죠? 네, 재산과 관련된 보고서다. 자, 이 재무제표는요 5개로 구성이 돼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알겠죠? 재무제표는 재산과 관련된 보고서, 그리고 이 보고서의 구성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는 게 있대요. 외워두셔야 돼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산은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셋. 자산이라는 건 기업의 총 재산을 얘기해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저의 재산 1호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게 한 30억 한다. 그러면 제 재산은 30억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살 때 국민은행한테 12억 정도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총 재산 중에서 빚이 있는 거죠. 그 빚을 부채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그 총 재산 30억에서 12억의 빚을 빼고도 저의 순수한 재산이 있겠죠. 그 순수한 재산을 18억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걸 자본이라고 그래요. 제 말 따라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이 봐봐요. 아파트 가격이 지금 30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년 사이에 1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31억이 되겠죠. 근데 빚은 변화가 없다고 쳐요. 그럼 아까 우리 빚이 12억이었잖아요. 그러면 저의 순재산은 1년 전에는 18억이었지만 1년 후에는 19억이 되겠죠. 그래서 내 순재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변동분을 일정 기간 동안의 변동분을 좋은 것들을 수익이라고 하고 나쁜 것들을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고. 자, 뭐라고 썼습니까 지금? 거래라고 그랬어요. 거래가 뭘까요? 이거예요.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경제적 사건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봐봐요. 지금 저 강의한 게 첫 번째 뭐 얘기했죠?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구성 몇 개 얘기했어요? 5개. 그 5개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이벤트를 뭐라고 한다고요? 거래라고 해요. 알겠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화재가 생겼어요. 자동차가 불이 났대요. 불이 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하잖아요.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나 화재랑 거래했어, 혹은 뭐 방화범이랑 거래했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회계라는 영역에서는 내 자동차에 변화를 유발시킨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걸 거래라고 해요. 그래서 거래라는 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변화를 유발시키는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런 거래가 생기면 기업들은 이 거래를 수치화를 해서 내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나 수익이나 비용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갔는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관리해야 돼요. 알겠죠? 거래를 뭐 해야 된다고요? 관리해야 돼요. 화폐 금액으로 바꾸어서 거래를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재무제표라는 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저도 요즘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메모하는 습관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기억력이 옛날만큼 유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시간 전에 분명히 다짐했던 것도 1시간 지난 뒤에 뭐였지? 이렇게 까먹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저는 메모하는 습관을 통해서 보완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같이 큰 기업들은 하루 동안에 거래가 작겠어요? 굉장히 수천만 건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그것들을 일일이 어떤 기억에 의존해서 관리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에 대한 시스템이 생기는 거고, 그 기록에 대한 시스템을 우리는 회계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 말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거래를 기록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회계다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부기라고 해요. 뭐라 부른다고요? 부기. 알겠죠? 부기는 장부에 기록하는 과정. 알겠죠? 어디에 기록하는 과정이요? 장부에 기록하는 과정을 우리는 부기라고 그래요. 이걸 좀 더 넓게 하면 회계가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부기라는 게 있는데, 이 부기는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제 말 따라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장부 몇 개 있겠어요? 5개요. 5개요. 어떤 장부요? 그렇죠. 자산장부, 또 부채장부, 또 자본장부, 또요 수익장부, 또요 비용장부. 다 잘했어요. 그 장부는 기본적으로 5개예요. 알겠죠? 오늘 책 샀죠? 책 샀는데 뭘로 샀어요? 돈으로 샀죠? 그럼 여러분들 돈은 어떻게 됐겠어요? 줄었죠? 이 책을 구매했다라는 이 사건이 장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봐요. 돈은 어떻게 돼요? 줄죠. 근데 책은요? 늘었죠.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책을 비용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사자마자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합격할 때까지는 내 재산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책은 늘었지만, 책이라는 자산은 늘었지만 돈이라는 자산은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장부는 몇 개 있다고 했지만, 5개가 있다고 했지만 자산도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돈도 있을 수 있고, 토지도 있을 수 있고, 은행 예금 잔고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자산의 장부를 쪼개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현금 장부. 뭐라고요? 현금 장부. 알겠죠? 예금 장부. 자동차를 관리하는 장부. 건물을 관리하는 장부. 알겠죠? 토지를 관리하는 장부. 거래처한테 받을 돈이 있으면 채권을 관리하는 장부. 이런 식으로 자산을 기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구분시켜 놓습니다. 알겠죠?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한테 갚아야 될 건지, 은행한테 갚아야 될 건지, 아니면 명동에 있는 불곰한테 갚아야 되는 건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채 장부도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자본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수익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길 가다가 주운 돈인지, 아니면 내가 학원을 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벌어들인 건지. 알겠죠? 여러 가지 원천별로 구분해서 장부가 존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부는 기본적으로 크게는 몇 개지만
5개지만 기업의 관리 여하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쪼개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쪼개진 걸 이렇게 부릅니다. 계정별 장부. 자, 뭐라고 그랬어요? 계정별 장부. 알겠죠? 이걸 이제 줄여서 그 계정을 관리하는 오리지널 장부라고 해서 계정별 원장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계정별 뭐요? 원장.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부기는 기본적으로 단식부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라는 게 있어요. 단식부기라는 게 있고, 복식부기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번에 아시안 게임 할 때 탁구 선수 되게 유명했죠? 배드민턴도 유명하고. 그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칠 때 2명이서 한 조를 이루어서 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복식이라고 그러죠? 혼자서 하는 걸. 단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싱글, 듀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식부기는 거래를 장부 하나에만 기록하는 거예요. 알겠죠? 거래를 장부 어디에만 기록한다? 하나에만 기록한다. 이런 거예요. 책을 샀죠? 책을 사면 책에는 기록하지 않고 돈만 나갔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단식부기예요. 돈에만 기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복식부기라는 건 한 거래를 2개 이상의 장부에 골고루 나누어서 동시에 기록하는 걸 복식부기라고 해요. 알겠죠? 그럼 당연히 누가 훨씬 더 단조롭겠어요? 단식부기가 심플해요. 심플할수록 그 정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는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베니핏이. 그래서 우리가 이 회계원리에서 배우고자 하는 기본적인 부기라는 것은 당연히 복식부기 시스템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단식부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단식부기는 용돈 기입장 같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돈이 들어왔다, 이거 가지고 식권을 샀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단식부기, 복식부기 2개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라는 것은 한 거래를 2개 이상의 장부에 동시에 기록하는 것. 부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 말 따라오셨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가 개요예요. 네,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됐죠? 얘기할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뭐라고 썼죠? 자산이라고 썼어요. 아까 아파트 가격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짜리였다고요? 30억? 1년 지나면 31억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자산이라는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알겠죠? 증가하거나 뭐하거나 감소하거나. 네, 증가를 플러스라고 할게요. 감소를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이거밖에 없어요.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응? 어떤 거요? 그렇죠. 안 변할 수도 있어요.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거래라는 게 증감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변화 안 하는 건 거래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지금 좋은 질문이지만 거래를 전제로 했을 땐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거래라고 했으니까. 물론 부호로 얘기하면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래라는 건 증감이 있는 이벤트를 거래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부채도 마찬가지겠죠. 부채도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다음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자본도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수익이라는 놈도 마찬가지예요. 수익 장부도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다음 비용 장부도 마찬가지예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제 말 따라오셨습니까? 됐죠? 그럼 잠깐 봐봐요. 제가 지금 돈이 10,000원 있어요. 돈이 얼마 있다? 10,000원. 뭘 했더니 1,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플러스 얼마 된 거죠? 1,000원. 뭐 밥 먹고 커피 먹는데 500원을 썼어요. 그럼 마이너스 얼마죠? 500원. 는 하면 뭐가 되겠어요?
1,500원 되겠죠? 알겠죠? 그 1,500원을 우리는 장부의 잔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를 관리하는 게 북이고 이 관리된 결과물을 우리는 잔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는 거고 그 어떤 놈들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환시킬 거냐 그 대상이 되는 사건을 우리는 거래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가 생기면 그 거래를 가지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는 장부에다가 증감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복식북이다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오케이, 그 정도 보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이에요, 요 표를 지금 만들 때 봐봐요. 이쪽에다가 다 플러스를 썼어요. 어떤 놈은 마이너스예요. 어떤 놈은 마이너스죠. 그리고 이쪽에다 다 마이너스 썼어요. 어떤 놈은 플러스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우리 회계에서는요, 증가와 감소를 부호로서 관리하지 않고요, 위치로 관리해요. 뭘로 관리한다고요? 위치로. 이거 여러분들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도 이분법이잖아요. 너 더하기, 너 빼기. 이걸 위치로 관리한다니까요.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제발 이해돼요?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요. 근데 중요한 점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는 이 5개가 증가를 기록하는 쪽과 감소를 기록하는 위치가 다 동일한 게 아니라 서로 요소별로 증가를 기록하는 위치와 감소를 기록하는 위치가 서로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첫 시간에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계에서는요, 왼쪽을 회계에서는 차변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왼쪽을 뭐라고 부른다? 차변 이렇게 부르고 오른쪽을 뭐라고 부른다? 대변 이렇게 불러요.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없어요. 왼쪽이란 뜻이에요. 그냥. 알겠죠? 차변의 의미는 무슨 쪽? 왼쪽. 대변의 의미는 오른쪽.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왼쪽, 오른쪽 그런 의미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해볼게요. 누구죠?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는 어디? 왼쪽. 감소는 반대편인 오른쪽. 알고 계셔야 돼요. 자산의 증가는 어디? 왼쪽. 감소는 오른쪽. 알겠죠? 그럼 잠깐만 봐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지울 건데 안 써도 돼요. 자, 여기가 어디죠? 차변이죠? 여기가 뭐예요? 대변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뭐라고 썼어요? 현금이라고 썼죠. 현금이라는 장부를 쓴 거예요. 현금이라고 쓰고 무슨 변에다가 썼어요? 대변에다 썼죠. 그러면 현금은 당연히 뭐겠어요? 기업에 자산이겠죠. 그럼 자산을 어디에다가 썼어요? 왼쪽에다가 썼잖아요.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대변에 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된 거다? 감소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00원. 금액이 얼마나 감소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1,000원. 이렇게 쓰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대변에 있으니까 1,000원만큼 뭐 했다? 감소했다. 어떤 거래의 결과로. 알겠죠? 요렇게만 쓰면 이게 단식북이에요. 근데 복식북이라는 건 여기에다가 동시에 하나 더 써줘야 돼요. 책. 이렇게. 알겠죠? 책이라는 장부가 증가했다. 요 책은 자산이라고 할게요. 그럼 자산을 무슨 변에 썼으니까? 차변에 썼으니까 책이라는 자산이 뭐 했다?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000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위치로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일로 와서 자, 다시 외우세요. 자산의 증가는 무슨 변에 쓴다고요? 차변에. 자산의 감소는 어디에 써요? 대변에 쓰는 거예요. 자, 이제 밑에 뭐가 있어요? 부채 있죠, 부채? 자, 참고로 여러분들, 재산과 부채는 서로 친할까요? 친하지 않을까요? 빚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빚을 갚으면 갚을수록 내 재산은 줄겠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서로 안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증가와 감소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다가 적는 거고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다가 적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자본의 감소도 차변에 적고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다가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 수익이라는 건 증가를 대변에다가 적어주고 감소를 차변에다가 적어줍니다. 그 다음 비용은 증가를 차변에다가 적어주고 감소를 대변에다가 적어줍니다. 동의해요? 네. 그래서 이게 복식북이를 위한 시스템이에요. 알겠죠? 우리 참고로 수학 처음 공부할 때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회계를 처음 공부할 때는 이 복식북이에 따른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외워두셔야 될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꼭 외워두세요. 암기사항이에요. 제 말 따라오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개요고, 자, 우리 교재 한번 가볼까요? 자,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 9페이지를 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9페이지에 케이스 3번 있어요. 케이스 3번. 케이스 3번. 자, 다음은 엑셀년 7월 말 마이백이라는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와 8월 달의 거래에 대한 자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뭔가 보고서가 하나 나와 있고, 자, 지금 봐봐요. 현금, 또 뭐 있어요? 상품, 또요. 토지, 알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 매입 채무, 차입금, 자본금, 이렇게 있어요. 자, 8월 2일부터 8월 25일까지 거래가 있었어요. 자, 8월 2일 날 빗동 상사로부터 상품을 200원의 외상으로 사왔다. 8월 5일 날 롯데백화점한테 원가 90원의 상품을 140원의 외상으로 팔았다. 8월 12일 날 구찌 상사에 대한 매입 채무 80원을 돈으로 갚았다. 8월 15일 날 이 편한몰에 원가 70원의 상품을 110원의 외상으로 팔았다. 8월 22일 날 롯데백화점에 대한 매출 채권 중 1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8월 25일 날 이달분 급여 3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뭐라고 적었죠? 현금. 여기 뭐라고 적었어요? 차변. 해봐요. 현금이 차변이니까 증가했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대변. 현금이 뭐 한 거죠? 감소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잔액.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잔액이라고 쓸게요. 잔액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현금 밑에 상품, 토지, 그 다음에 매출 채권, 그 정도 하고, 그 다음 매입 채무, 그 다음에 차입금, 그 다음에 자본금, 이익 잉여금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매출, 매출 원가, 그 다음에 급여가 있나? 급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요. 여기 지금 제가 잔액이라고 썼잖아요. 요 잔액이 이거예요.
제가 지금 며칠이라고 썼어요? 8월 30일이라고 썼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응? 이것들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근데 얘네들이 이 물음표는 여기 잔액도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7월 31일자에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 얘기예요. 제 말 따라오셨습니까? 응. 알겠죠? 자, 여기 7월 31일 날 갖고 있는 잔액은 문제에서 나와 있거든요. 현금 얼마 갖고 있대요? 590원이요. 그죠? 그 다음 상품 얼마 갖고 있대요? 100원. 그 다음에 토지 얼마 갖고 있대요? 640원. 매출 채권이라는 건 안 보여요. 제로.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잠깐 봐봐요. 나중에 다 알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산이다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얼마 갖고 있었어요? 80원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차입금은 얼마 있어요? 250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부채라고 그래요. 응? 갚을 돈 이런 얘기. 알겠죠? 참고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름 알아볼게요. 무슨 채무? 매입 채무. 이거는 거래처한테 갚을 돈이에요. 근데 밑에 무슨 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은행한테 갚을 돈이에요. 제가 친구한테 빌린 돈도 있고 은행한테 빌린 돈이 있으면 친구한테 빌린 돈은 매입 채무라고 부르고 은행한테 빌린 돈은 차입금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본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본이라고 그래요. 두 개를 자본이라고 그래요. 이거 파일은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 거기 때문에요. 필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뭐 있어요? 매출이라고 돼 있죠? 얘를 수익이라고 그래요. 응? 그 다음에 밑에 매출원가랑 급여라고 있잖아요. 이거 두 개를 우리는 비용이라고 그래요. 얘를 비용이라고 합니다. 제 말 동의해요? 네. 그래. 그래서 자본금은 1,000원 있었어요. 이익잉여금은 안 보이고요. 그 다음 매출도 0이에요. 0이 되는 이유는 좀 있으면 알게 돼요. 매출원가도 0이고 급여도 0이에요. 알겠죠? 이런 상태가 첫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있는 물음표들을 우리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할 때 뭘 해결해요? 어떻게 해요? 자, 첫 번째 거래. 뭐요? 거래. 거래는 뭐라고 그랬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뭐라고 한다? 거래라고 하고 거래가 생기면 기록해야 되죠. 기록할 때 단식부기 하기로 했어요? 복식부기 하기로 했어요? 복식부기. 알겠죠? 그럼 복식부기는 자산의 증가 감소, 부채의 증가 감소, 자본의 증가 감소, 수익의 증가 감소, 비용의 증가 감소라는 것을 위치에 따라서 약속한 바에 따라서 그 위치로 기록 관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제 말 따라오셨습니까? 오케이. 됐죠? 그럼 저 잠깐 봐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봐요. 자, 지금 제가 뭐 쳤죠? 이꼴 쳤죠? 동의해요? 여기 갖고 있는 돈이잖아요. 자, 여기서 증가를 더해줘야 되잖아요. 증가한 건 더해줘야 되잖아요. 어느 병 걸 증가로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감소한 건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감소는 어느 변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상품도 자산이라고 그랬죠? 토지도 자산, 매출 채권도 자산이니까 이거 전부 다 카피하면 돼요. 제 말 따라오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 봐봐요. 매입 채무는 부채죠. 자, 부채는 갖고 있는 부채에다가 증가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증가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대변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감소는 빼줘야 되죠. 감소는 무슨 변이에요? 알겠죠? 조금 전에 외우라고 했던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하고 자본, 수익까지는 다 똑같은 로직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비용은
증가는 차변이고 그 다음에 감소는 대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해 줘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병. 동의요? 됐죠? 그럼 이제 거래 어떤 것부터 볼까요? 8월 1일 거부터 볼래요? 자, 8월 1일 가봐요. 읽어보세요. 빗동 상사한테 상품을 사왔어요. 얼마만큼 사왔어요? 200원. 됐죠? 네, 그럼 자, 여기 같이 해봐요. 일로 올게요. 이꼴. 무슨 의미예요? 상품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상품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저 잠깐 보시고. 지금 상품만 증가한 거잖아요. 이렇게 관리하는 걸 단식북이라고 해요. 한 번만 기록하는 거. 근데 항상 상품 말고 나머지 장부에도 동일한 금액의 이펙트를 또 만들어주는 게 복식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 봐봐요. 상품이라는 게 증가했지만 이거 돈 주고 사왔어요? 외상으로 사왔어요?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갚을 빚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은행한테 갚을 빚이에요? 상품을 구입한 빗동 상사인 거래처한테 갚을 빚이에요? 그러면 그때 매입 채무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동시에 매입 채무는 부채니까 대변으로 가서 200원을 적어주는 거예요. 동의해요? 제 말 따라오셨습니까? 아, 그럼 여기서 느낌이요. 봐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뭐예요? 이 200이. 응? 차변의 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걸 한 번 더 해보면 이건 뭐예요? 대변의 합이죠. 그럼 차변과 대변의 합은 서로 다를까요? 무조건 똑같을까요? 똑같겠죠?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잠깐 보시고 만약에 190원이라고 기록을 잘못했다라면 여기 true가 떠요? false가 떠요? false가 뜨죠. 이럴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달라졌다면 뭔가 중간에 오류가 생긴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제 말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럼 잠깐 봐봐요. 이 현대에는 요즘 세상은 전부 다 기업들의 환경이 다 전산화돼 있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false가 뜨겠어요? 무조건 true가 뜨겠어요? 무조건 true가 떠요. 근데 1970년도 컴퓨터가 활성화되지 않은 옛날 옛적의 회계에서는 이거 전부 다 컴퓨터로 하겠어요? 다 종이에다가 적겠어요? 옛날에는 다 종이에다가 적었어요. 알겠죠? 수기 시스템에 따라서 장부를 관리했던 거예요. 그래 그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누군가 구자를 그렸는데 누군가 오기로 7자라고 잘못 확인한다든지 뭔가 정신없다 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안 맞는 경우가 옛날에는 일상다반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 논리를 가지고 중간에 잘못된 것들을 역으로 찾아가는 그런 회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이렇게 잘못되면 바로 컴퓨터에서 둥 하는 그 위험 메시지를 줘요. 너 지금 잘못 입력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바로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전산에서 바로 오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잘못 기록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교재를 읽어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수기의 환경에서 그랬다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말이 나온 김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200원이라고 적었죠? 봐봐. 200원인데 여기를 210원으로 잘못 적은 거야. 그러면 뭐가 떴어요, 지금? false가 떴죠. 근데 만약에 여기도 210원으로 잘못 적은 거야. 그럼 뭐가 떠요? true가 떠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지면 오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200원짜리를 양쪽 다 210원으로 적어버리면 이거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검증이 불가능한 오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 따라오셨습니까? 그럼 검증이 불가능한 것들 시나리오 얘기해 볼래요?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지금 하나 했잖아. 왼쪽 다 얼마씩 올리거나 10원씩 올리거나 왼쪽 다 얼마씩 줄이거나 10원씩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양쪽을 다 누락시키거나 동의? 이런 것들은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나중에 이제 객관식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것도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찾을 수 없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내 말 따라왔어요? 잠깐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요 true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알겠죠? 왼쪽의 합과 오른쪽의 합은 언제나
같다. 뭐 여러분들 수학 잘하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 200원 쓰고 여기다가 또 200원 쓸게요.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됐죠? 네. 그 다음에 8월 5일 가보세요. 8월 5일 가보세요. 롯데백화점한테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이걸 우리가 소위 이렇게 얘기해요. 한 건 한 거예요. 알겠죠? 응? 팔았어요. 얼마 받고 팔았어요? 140원 받고 팔았죠? 현금 받고 팔았어요?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잠깐 봐봐요. 우리 회사는 롯데백화점한테 받을 돈이 생겼죠. 거래처한테 줄 돈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매입 채무. 받을 돈은 매출 채권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얼마 여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140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알겠죠?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일로 옵니다. 일로. 여기 무슨 장부예요? 수익 장부. 일로 와서 한 건 했으니까 야, 돈 벌었어. 140원만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제 말 따라오셨어요? 네.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자, 역시 true가 떴고요.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지금 이거는 받을 돈이 늘어났고 한 건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재산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상품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말이에요. 여기 얼마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잠깐 봐봐요. 여기 얼마나 돼 있어요? 여기 지금 300원 돼 있잖아요. 300원. 근데 300원 있겠어요? 상품을 팔았으니까 없어지겠어요? 없어지겠죠. 그럼 300원 중에서 얼마가 없어졌냐? 그게 90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응? 네? 네. 그럼 여러분들 저 잠깐 봐요. 90원은 뭐고 140원 뭐예요? 외워요? 140을 이렇게 불러요. 판매가. 뭐라고요? 판매가. 90원은 뭐예요? 내가 떼운 걸 우리가 원가라고 그래요. 아, 사장님 좀 싸게 주세요. 야, 원가도 안 남어. 원가보다 싸 이거 그냥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90원짜리의 상품을 떼와가지고 얼마에 판 거예요? 롯데백화점한테 140원에 판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이해해 봅시다. 선생님 90원에 떼운 걸 140원에 팔면 얼마 번 거죠? 50원 번 거죠? 그럼 여러분들 50원 벌었다라는 걸 우리는 회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40에서 90원을 빼가지고 50원을 벌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야지만 나의 부가가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50원만 알려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50원만 알려주면 야, 네가 얼마에 떼와서 얼마에 남겨 먹었는지 그 결과만 아는 거지 총 발륨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140에 해당하는 것들을 수익을 우리는 매출이라고 부르고 90원에 해당하는 비용들을 우리는 매출원가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140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판가. 90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옆에다가 제가 적어드릴게요. 매출 채권은 판가로 관리해요. 뭘로 관리한다고요? 판가는 판매 가격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동시에 매출도 뭘로 관리하는 거죠? 판가로 관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상품은 300원에서 얼마가 사라졌습니까? 90원이 사라졌죠? 그럼 여기에서 대변에다가 90원 적어주면 상품이 감소했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90원만 적어놓으니까 밑에 true가 떴어요? false가 떴어요? false가 떴으니까 어디 차변에도 90원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차변에 있는 90을 우리는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상품은 우리가 원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도 원가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말 따라오셨습니까? 자, 우리 이제 8월 5일까지 했어요. 자, 8월 12일 가보세요. 10일. 읽어주세요. 구찌 상사에 대한 매입 채무 80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매입 채무를 상환하였다. 알겠죠? 그러면 현금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현금 얼마 적어주고 80원. 대변에 적는 순간 현금은 감소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매입 채무도 감소하겠죠? 매입 채무는 부채니까 무슨 변으로 가야 돼요? 차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얼마 적어주고 80원 적어주고. 알겠죠? 그 다음 8월 15일 날 이 편한몰에 원가 70원의 상품을 110원에 또 한 건 팔았어요. 그죠?
그럼 70원짜리에 떼운 걸 110원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40원 남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140도 기록하고 70도 기록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먼저 110원부터 기록해 봅시다.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역시 또 무슨 채권이 늘어나겠어요? 매출 채권이 늘어나겠죠? 플러스 110원 이렇게 해주면 되고, 다음 동시에 매출도 플러스 110원이 늘어나요. 동시에 원가는 상품이 줄었죠. 상품 여기 90원에서 원가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7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동시에 무슨 원가로 가면 되겠어요? 매출 원가로 가면 돼요. 매출 원가도 여기다가 플러스 70원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역시 추루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월 22일 롯데백화점에 대한 매출 채권 중 1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매출 채권 1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러면 매출 채권은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100원 적고, 현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차변에다가 100원 적어주는 거예요. 동의요? 오케이. 또 추루가 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8월 25일 이달 급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3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30원만큼 감소해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30원만큼 더 적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급여라는 비용을 증가시켜줍니다. 급여라는 장부 차변으로 가서 비용의 증가 30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제 말 따라오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자, 여기 확인할 수 있겠지만 뭐가 떠 있어요? 계속 true가 떠 있어요. 오케이. 나 지금 뭐 한 거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물음표를 다 관리한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럼 나 이제 외워줘. 선생님, 이 물음표를 다 숫자로 다 채웠는데요. 이거 왜 채운 거죠? 재무제표 만들려고. 뭐 만들려고? 재무제표 만들려고. 알겠죠? 재무제표 만들려고. 그래서 재무제표 만들어 볼게요. 재무제표 만들어 볼게요. 재무제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금, 상품, 토지, 매출 채권. 자, 이거 끌고 올게요. 자, 여기 얼마라고 돼 있어요? 580원. 상품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140원. 토지는요? 640원. 그 다음 매출 채권은요? 150원. 동의해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 또 쓸게요. 여기 밑에 매입 채무, 차입금 이렇게 쓸게요. 자, 매입 채무는 8월 31일자로 얼마냐면 200원. 차입금 얼마예요? 250원. 됐죠? 이렇게 쓸게요. 다음 자본금, 이익잉여금 몰라도 돼요. 자, 자본금은 여기 1,000원. 다음 이익잉여금은 여기 빵원. 이렇게 됐죠? 자, 이거는 잠깐만 보시죠. 더했어요. 누구 다 더했어요? 자산 다 더했죠? 그래서 이걸 자산 합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다 더했어요. 자, 이 450원이 나오는데요. 이 450원은 누구의 합계예요? 부채 합계예요. 자, 그리고 또 제가 다 더했어요. 얘는 누구의 합계예요? 자본의 합계예요. 알겠죠? 그 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또 더해 볼게요. 이제는 누구를 더했죠? 부채 합과 자본의 합을 더했죠? 네. 제 말 동의합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이걸 해볼 거예요. 자, 얘가 누구예요? 자산의 합계죠. 그 다음 얘는 누구였어요? 부채와 자본의 합계였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일단 다르다는 걸 false를 통해서 확인했고, 금액은
금액은 얼마나 다르냐면 금액은 60원이 달라요. 저 잠깐 보시고 내가 아까 첫 시간에 뭐 얘기했죠? 내 아파트가 30억이고 빚이 얼마고? 18억이고 따라서 남은 내 순재산은 12억이죠. 그러면 빚 18억에다가 순재산을 자본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빚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채. 그럼 18억이라는 부채에다가 순재산 12억을 더하면 내 총재산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죠.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60원의 편차가 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지금 장부를 다 끌고 온 게 아니라 뭐 하나 남아 있어요. 자, 여기 오면 매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아까 우리 매출 장부도 있었거든. 자, 매출 장부는 8월 31일 날 잔액이 얼마였냐면 250원이었어요.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있었어요. 매출 원가라는 비용. 자,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한 칸 내리고. 자,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여기 16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급여라는 비용도 있었거든요. 자, 급여라는 비용은 얼마였냐면 30원이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저는 지금 이게 뭐예요? 수익의 합계예요. 무슨 합계? 수익의 합계.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비용의 합계예요. 이거는 비용의 합계예요. 제 말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수익의 합계와 비용의 합계도 한번 볼게요. 수익의 합계와 비용의 합계가 같은지를 한번 볼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금액은 얼마나 다를까요? 60원 달라요. 그죠? 뭔가 왁구가 보이시나요? 여기 위에도 얼마 차이 났죠? 60원. 밑에도 얼마 차이 났죠? 60원. 자, 근데 이제 자, 봐봐요. 요 60원은요. 봐봐. 얘가 뭐지? 차변. 얘가 뭐지? 차변. 여기 올라와 봐. 여기 현금 보시면 여기 이게 기초고 이게 7월 31일이고 얘가 차변이죠. 얘가 무슨 변이에요? 대변이죠. 그러니까 이 590원을 안고 증가한 게 100원 있었으니까 총 690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690원 이내에서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잔액들은 전부 다 차변 쪽에 있는 금액들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부채도 마찬가지. 부채도 80원이라는 걸 안고 증가 200원을 했기 때문에 280원이 갚을 돈이에요. 그 중에서 280원을 다 갚으면 제로지만 더 갚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잔액들은 전부 다 대변들이에요. 그래서 부채와 자본들은 전부 다 대변들이다. 알겠죠? 자산은 무슨 변이다? 잔액이 차변 쪽에 있는 게 남아있는 거다 이런 얘기.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산의 합계가 1510원이고 부채와 자본의 합계가 1510원이 1450원이니까 이 60원은 차변 쪽에 크죠. 근데 수익은 아까 우리 무슨 변이었어요? 대변이었죠. 수익의 증가는. 그 다음 비용의 증가는 뭐였어요? 차변이었죠. 그러면 이게 지금 수익이 비용보다 더 크니까 이놈은 무슨 변이에요? 대변이죠. 그러니까 이 60원이라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위치가 서로 반대인 거예요. 윗단에서는 왼쪽에 있는 거고 아랫단의 60원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냐면 이제 이렇게 해요. 우리 이 60을 뭐라고 부르냐면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순이익이다? 당기순이익이다. 자, 이 당기순이익을 잠깐 봐봐요. 요 당기순이익을 여기 당기순이익을 여기에다가 무슨 잉여금에다가 이익잉여금에다가 넣어줘요. 이렇게. 알겠죠? 응?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차이가 떴어요? 안 떴어요? 안 떴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당기순이익을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을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을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을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을 여기 이익잉여금에다가 넣어줘요. 이렇게. 그림이 이거밖에 없나? 잠깐만요. 좀 나이스한 거 보고 싶은데.
네, 알겠죠? 이렇게 넣어주면 금액 차이가 있다. 제로가 된다. 제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요 지금 화살표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걸 마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한다? 마감한다. 네. 그래서 이 화살표를 우리는 수익과 비용을 마감한다. 수익 장부와 비용 장부를 마감한다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수익 장부와 비용 장부를 뭐 한다? 마감한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수익 장부와 비용 장부를 뭐 한다? 마감한다. 저 잠깐 봐봐. 저 쌤 봐봐요. 수익 장부와 비용 장부를 마감하면 무슨 잉여금이 증가해요?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죠. 그래서 매출원가 급여는 매 결산할 때마다 마감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안고 있는 잔액이 제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말 아시겠어요? 처음에 안고 있는 잔액이 있다. 제로에서 출발한다. 쉽게 얘기해서 저 잠깐 봐봐. 여기 있는 이 금액이 일로 다 올라가는 거야. 알겠지? 여기 있는 이 금액이 여기로 다 흡수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금액은 남아있겠어요? 제로가 되겠어요? 마감하면.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9월 1일부터는 여기는 있겠어요? 제로에서 출발하겠어요? 제로에서 출발한다. 왜 그래야 되냐? 쌤 봐봐요. 왜 그래야 되냐면 올해 이만큼 벌었어요 라는 성과는 기수마다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아파트 값이 35억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재작년에 올라간 건지 작년에 올라간 건지 올해는 얼마만큼 올라간 건지 기수마다 성과를 파악할 필요가 기업들은 있는 거예요. 올해 장사 잘했다. 올해는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들은 기수마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내 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질문 여기 봐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 있죠, 이거. 얘는 이 기업의 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응?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는 장사를 잘한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금액이 증가만 하겠어요? 감소도 할 수 있겠어요? 감소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버는 거는 여기 하나도 없이 급여만 계속 나간다 생각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뜨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가 계속 이렇게 마감이 되면 이 금액은 계속 줄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봤을 때 어떤 특정 기업이 여기 있는 금액이 되게 크다. 그 회사는 이때까지 장사를 잘해온 오래된 기업이다 이런 얘기고, 여기 있는 금액이 마이너스가 났다. 그에 의해서 그 회사는 성과가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주식을 살까 말까를 할 때는 당연히 여기 있는 이익잉여금이 양호한 금액이 있어야지 될 거다. 그런 얘기. 알겠죠? 제 말 따라오셨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수익과 장부를 마감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이 물음표들을 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재무제표. 알겠죠? 재무제표를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랬죠? 자산의 합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부채의 합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본의 합계. 부채와 자본의 합계는 자산의 합계와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이런 보고서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재무상태표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르자? 알겠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우리는 재무상태표다 이렇게 불러요. 제 말 따라오셨습니까? 이거를 무슨 상태표라고 부른다? 재무상태표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보고서를 우리는 손익계산서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네, 손익계산서 이렇게 부른다. 알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두 개. 첫 번째 무슨 상태표? 재무상태표. 또 손익계산서. 그래서 외우세요. 저 잠깐 봐봐요.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을 보여주는 표. 알겠죠?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을 보여주는 표. 그 다음 손익계산서. 이건 뭘까요? 수익과 비용의 잔액을 보여주는 표. 알겠죠? 그러면 쌤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맨 처음에 오늘 이 자리 처음 했을 때 제 강의의 첫 출발점이 우리 뭐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무슨 제표 공부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재무제표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5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 5개의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인 이벤트를 뭐라고 불렀고요? 거래라고 부르고, 이 거래가 생기면 우리는 장부에 기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은 2개가 있는데 우리는 무슨 부기에 따라서 기록할 거다? 복식 부기에 따라서 기록할 건데 5가지의 구성 요소의 증가, 감소를 기록하는 위치가 서로 다 다르더라. 그래서 이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외워둬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례를 한번 풀어서 장부의 잔액들을 관리해 나갔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장부라는 건 5개 있단 말이에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크게.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자산, 부채, 자본을 쫙 나누면 그들의 잔액을 쫙 끌고 오면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고, 수익과 비용의 잔액을 쫙 끌고 오면 뭐가 되는 거다?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다. 대신 손익계산서에 있는 금액과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은 60원의 편차가 나타났기 때문에 마감이라는 걸 해줘야 된다. 뭘 해줘야 된다? 마감은 모든 장부가 다 필요하다. 수익 비용만 필요하다. 수익 비용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수익과 비용을 무슨 잉여금으로 넣어주면 된다. 이익잉여금에다가 넣어주면 이걸 마감이라고 한다. 알겠죠? 이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핵심 내용이에요. 제 말 따라오셨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뒤에 있는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오케이. 됐어요. 제 말 따라오셨죠? 오케이. 자, 조금만 쉬었다가 나머지 주제 볼게요.